안녕하세요, 자덕부부입니다. 가을이 나무에 살짝 걸치는 듯 하더니 이내 사라져버린 느낌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고, 겨울이 되면서 자전거를 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원초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미 시즌 오프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조금 더 타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저희처럼 시즌 오프란 없다, 그리 춥지 않다면 나는 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추워. 이런 분들을 위해 2019 버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준비한 동계 라이딩 복장 및 라이딩 전후 소소한 팁 영상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요즘엔 계절이 두 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요즘에는요, 우리나라의 경우 복장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온도별 복장에 대한 정리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매우 주관적인 관점에서 제가 작성한 겁니다. 미묘하게 다른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어차피 본인이 체감하시는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 표는 절대적인 건 아니니 조금만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를 보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이 중에서 겨울철 복장에 대해서만 톡 떼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제품들은 저희 자덕부부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한 제품들을 위주로 촬영한 거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특히나 겨울철의 경우 라이딩 전날의 강수 여부와 온도 확인도 정말 중요한데요. 눈이나 비라도 내린 후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거나 영상으로 올라가더라도 그늘진 곳이나 산으로 라이딩을 가실 경우에는 블랙아이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차뿐 아니라 자전거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겨울철 매우 위험한 요인인데요. 그러니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겠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은 낮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오후 5시 이전에는 라이딩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고 라이딩을 하려면 바로 복장의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의 라이딩일수록 기능성 의류가 필수적인데요. 라이딩 시 낮 기온과 찬 바람을 막아주려면 방압, 방풍용 소재로 되어 있어야 하고, 라이딩 시 발생하는 열과 땀 배출을 위한 흡판 속건은 필수적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감기라도 걸린다면 더 큰일이니 정말 보온에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껴입을 것인가 한번 알아보실까요? 추워. 그만 컷. 가자. 자, 첫 번째입니다. 긴팔 저지와 기모 빕타이즈. 자, 그럼 입어야 되나? 기본적으로 날이 추워졌으니 긴 바지, 긴팔. 한겨울이 되면 당연히 더 추워질 테니 소재 또한 기모 소재의 의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안쪽을 보시면 기모 소재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들보들. 그리고 땀 흡수를 위한 베이스 레이어도 입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여름용이긴 한데요. 겨울용 베이스 레이어는 따로 있습니다. 겨울용 의류는 특별히 기능적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보온, 방풍, 통기성은 매우 꼼꼼하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이딩 시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이딩으로 인한 체열로 인해 발생한 땀 배출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땀이 제때 배출되지 못한다면 찬바람에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흡수권 속에 기능이 있는 기능성 의류를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짠! 자, 이제 두 번째, 양말입니다. 일반 양말과 달리 라이딩용 양말은 기본적으로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열을 배출하고 통풍을 강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양말의 앞과 뒤, 앞꿈치와 뒤꿈치 쪽도 튼튼해서 라이딩 시 클릿 내에서 흔들림 없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외형적으로 보면 이건 겨울용인데요. 조금 더 도톰한 걸 알 수 있는데요. 기왕이면 겨울용으로 신으시면 좋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워머입니다. 반팔 저지를 착용하셨다면 암 워머를, 빕숏을 착용하셨다면 렉 워머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긴팔 저지를 착용하셨어도 본인 의지에 따라서
워머를 추가로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워머를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기모 소재로 되어 있고요. 네, 정말 춥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더 착용하셔도 되겠죠?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입니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겨울용 자켓. 일반적으로 자켓의 경우에는 방풍, 방수 자켓 등이 있을 텐데요. 겨울용 방한 자켓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영하 5도, 영하 10도는 거뜬히 버틸 수 있다고 소개된 제품들인데요. 의외로 두껍지도 않고 라이딩하기에 편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셨을 때는 겨울용인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겨울용입니다. 그냥 일반 가을용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겨울용 자켓이 맞습니다. 라이딩 당일 바람이 조금 더 불겠다 싶거나 체감 온도가 좀 더 낮을 것 같다 싶으면 이 자켓 안에 바람막이를 하나 더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겨울용 자켓을 보시면 안감이 이렇게 기모처럼 처리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두께감은 이렇게 두 겹을 잡아서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 정도로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착용을 하시더라도 몸이 그렇게 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짠! 겨울용 자켓이라고 해도 저희가 입었을 때 지금 안에 이너, 그 다음에 긴팔 저지, 그리고 암 워머까지 착용을 한 상태에서 자켓까지 입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려고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더라도 활동성에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입어도 나는 춥다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날씨를 딱 봤는데 바람이 조금 더 많이 분다, 그리고 평소보다 체감온도가 조금 더 많이 떨어졌다 싶으실 경우에는 요거에서 만족하지 못하시고 더 입으실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질렛이나 아니면 이런 자켓을 이 겨울용 자켓 안쪽에 입으시거나 껴입으시면 더 따뜻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레이어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겹겹이 껴입으시면 보온에는 더 확실히 효과는 있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방한용품입니다. 라이딩을 할 때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이 그리도 좋은데 겨울이 되면 그 바람이 칼끝처럼 매섭게 살을 파고듭니다. 이때 필요한 건 바로 넥워머, 바라클라바, 그리고 스컬캡 등의 용품입니다. 저희는 솔직히 바라클라바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바라클라바는 이 눈 요 부분을 빼고 이렇게 다 덮을 수 있는 일명 그 은행강도 목장 같은 그런 형태의 모자인데, 요런 모양인데 좀 답답한 느낌 때문에 저희는 바라클라바는 사용하지 않고요. 넥워머와 스컬캡을 사용 중입니다. 넥워머는 말 그대로 목에 착용하는 것으로 목과 턱 주변을 감싸주는데요.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넥워머를 착용하시면 라이딩 슈 이렇게 여기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목이 엄청 따뜻한데요. 자, 그리고 스컬캡은 이렇게 얇은 소재로 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도톰한 소재, 뭐 여러가지 소재의 스컬캡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하시면 되고, 스컬캡의 사이즈도 조금씩 다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덜미 뒤까지 이렇게 덮어주는 형태고,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머리만 딱 들어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스컬캡은 머리와 귀를 덮이는 구조로 머리 부분 전체의 보온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착용을 해보면
아씨 이거 안돼. 이거 안되겠다. 참고로 스컬캡은 머리에 딱 피트되게 착용하시는 게 맞는데요, 이거를 스컬캡을 착용하신 다음에 헬멧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너무 넉넉하거나 너무 크게 쓰시면 헬멧 자체가 이렇게 맞지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타이트하게 스컬캡을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헬멧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헬멧 착용하실 때 헬멧 자체를 커버를 씌우셔서 타셔도 되는데요, 헬멧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헬멧 커버를 따로 이렇게 덮어서 착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는 헬멧 커버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컬캡 쓰기 싫은데 써보라고 하니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스컬캡과 넥워머 그리고 헬멧까지 딱 착용을 완료하고 라이딩을 나갈 때 고글을 착용하시면 정말 추운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눈알이죠. 의외로 눈알이 춥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6번째 장갑입니다. 초겨울에 들어서면서 이제 긴 장갑을 착용하게 되는데요, 긴 장갑. 한겨울이 되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듯이 춥죠. 자전거 조작을 위해서는 손해 보온도 매우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바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의 경우는 겨울용 장갑을 별도로 착용합니다. 가장 얇은 장갑 착용했을 때는 가장 손이 편하죠. 이 경우에는 보통 그 초겨울 되기 전에 늦가을 정도에 착용하시면 딱 적당하고요. 이 장갑의 경우에도 손의 조작이 매우 편하죠. 이거는 이제 겨울에 들어서면 요즘 같은 시기에 딱 착용하기 좋은 장갑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겨울이 되면 착용하기 좋은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얇은 장갑 위에 이 도톰한 장갑을 한 번 더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겨울에 정말 추우면 핸들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겹쳐 끼면 아까보다는 조금 손이 둔해지기는 하는데요, 솔직히 이제 겨울철 라이딩을 가시면 장거리라던가 아니면 뭐 특별히 산을 올라가신다던가 이런 코스는 라이딩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라이딩 하실 때 세밀하게 핸들 조작할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이제 7번째 슈즈 커버입니다. 슈즈 커버, 라이딩 할 때 정말 추운 부위가 바로 발입니다. 물론 겨울용 클릿 슈즈를 따로 구매하셔서 착용하신다면 방풍과 방 안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일반 클릿 슈즈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 클릿 슈즈만 착용하실 경우에 정말 춥죠. 발이 너무너무 춥죠. 그래서 바로 슈즈 커버를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슈즈 커버는 장갑처럼 클릿 슈즈를 감싸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발에 끼는 장갑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슈즈 커버 착용 전에 이렇게 클릿 슈즈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 보이시나요? 이 구멍은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은근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꼭 확인하세요. 자, 이제 8번째 핫팩입니다. 기본적인 착용이 완료되었다면 겨울철 우리의 친구 핫팩을 붙이셔야죠. 핫팩 정말 다양한 여러 종류의 핫팩들이 이렇게 있죠. 파스형 붙이는 파스형 형태하고 발 핫팩, 발바닥에 붙이는 발 핫팩, 이렇게 두 종류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스 형태의 핫팩은 저지의 위쪽에 붙이는데요, 주로 목 뒤, 가슴, 배 등에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발 핫팩, 클릿 슈즈 위쪽에 부착을 하는데요, 이 위쪽에 부착을 하고 클릿 슈즈 커버를 착용을 하게 됩니다. 주섬주섬 여러가지 동계 라이딩 복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솔직히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땀에 젖었던 의류는 당일 세탁하여 말리는 것이 의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거 아시죠? 헬멧과 스트랩, 고글 등도 땀과 먼지, 세균 등으로 오염되었을 수 있으니 늘 청결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라이딩 후 필수 체크. 도로에 염화칼슘이 도포되어 있을 경우 자전거 부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딩 후 오염물질과 물기를 제거하고 물 세척하신 후 오일을 도포해 부식을 방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염화칼슘은 단순한 물 세척만으로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세정제 등을 이용하셔서 세차해 주셔야 합니다.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더 많아진 겨울 라이딩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찬바람이 따스한 봄바람으로 바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알라하세요. 다음 자덕부부의 바람여행은 파란 하늘 머리에 얹고 찾아가겠습니다. 자덕부부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덕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 want an honest man?